안녕하십니까, 일라십니다. 네, 뉴스가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35년 전에 일본을 요즘에 엄청나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제 TV에 뭐랄까 엑셀 표를 봤는지, 자, 위험 가중치 25%, 1991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일본의 BIS 8%의 복제판이다. 네, 여기거든요. 91년이 여기 90년 10월 달에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 게 BIS 8%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거의 좀 따라가고 있거든요. 모든 뭐 정황이나 이렇게 똑같아요. 자, 뉴스를 먼저 볼게요. 뉴스를 보면 뉴스시스인데 2억 원 금융위원장 주담대 위험 가중치 25%로 상향 검토. 위험 가중치라는 게 중요하고 25%라는 게 중요해요. 네, 2억 원. 뭐 2억 원이 잠깐 이분은 유승민 국회의원이죠. 원래 탁구 선수였잖아, 유승민. 이분이 2억 원이네. 참 개구지게 생겼다. 좀 귀엽다. 귀 있는데 여기 귀 있어요. 귀 없다가 아니라, 자, 제가 작년 6월달, 5월달인가 5월달에 표를 만들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일본의 327 융자 총량 규제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627 대출 총량 관리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기는 3월달, 여기는 6월달, 3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90년 10월달에 상투를 쳤으면, 저는 처음에는 작년 10월달이 고점이라고 고점이 될 거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 틀렸어. 조금 야금야금 더 올랐어. 그래서 결국은 1월달이 된 것 같아. 즉 3월 달에 7개월 후인 10월 달에 상투를 쳤는데, 6월 달에 7개월 후인 1월 달에 상투 친 거, 이건 최근에 제가 수정한 거예요. 일본이 13년 상승하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고,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했고 13년 상승한 게 올 1월 달까지입니다. 자, 이때 보면은요, 은행 압박 그래가지고 BIS 8% 있죠. 위험 가중치 25%라고 제가 물음표 찍었잖아요. 그런데 15%에서 20%로 늘린 다음에 20%에서 25%로 이번에 올린다는 거야. 요 기사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막 소름이 막 끼쳐. 뭐 다 따라해. 자, 그 당시에 90년 3월 27일 날 신문 기사를 보면 부동산 업향 총량 규제예요. 부동산 쪽으로 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얘기야. 전체 대출은 늘어나는데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는 줄이겠다 이거야. 지금 똑같죠? 우리 돈 엄청 풀 거죠? 지금도 풀고 있죠? 근데 지금 은행 대출 엄청 쪼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90년대 여기서부터 전체 대출이 10%나 늘 때 10%씩 1년에, 그러니까 연간 10%씩 늘 때 부동산 대출은요 30%씩 늘었어. 그러니까 돈이 엄청 쏠린 거지. 그런데 327 대책 이후에 여기는 그래도 7% 5%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줄긴 줄지. 근데 여기는요 3% 0%까지 줄었어. 대출이 아예 안 나갔었어. 자, 그걸 압박한 게 뭐냐면 요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91년 1월달 기사거든요. 327 대책 나오고 나서 10월달에 상투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91년 1월달입니다. 1금융계 정초부터 초비상 BIS 자기자본 비율 적용 파장 그래갖고 8% 기준. 그러니까 은행이 엄청나게 많은데 3개 은행만 8% 기준을 맞췄고 나머지는 전부 오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대출을 줄여야 돼. 회수해야 돼. 그러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거야. 25% 요게 위험 가중치. 원래 우리가 15%였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8월인가 9월인가에 10%로 늘렸어. 5% 늘렸어. 근데 이번에 또 5%또 늘리니까 25%. 나중에 가서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위험 가중치가 뭐냐? 자기자본 비율이 뭐냐? 그러니까 BIS가 뭐냐? BIS는 국제결제은행은 알잖아요. 위험 가중 자산 RWA예요. 위험, R, 리스크, 가중, 웨이티드, 비중, 가중치 둔 거, 자산, A가 뭐지? 자산은 A, 아마존, 네, 아메리카노, 네, 알아요, 에셋 알아요. 자, 그런데 BIS 자기자본 비율에 구성하는 항목 중에 분자 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모가 위험 가중 자산이 RWA예요.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 네, 그러면 얘가 15%였는데 우리가 15%로 늘렸거든요. 이거를 20%로 늘렸거든요. 이걸 또 5% 늘리면 2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가 커지면 전체 비율이 작아지겠죠. 그쵸? 근데 얘는 8%를 넘어야 돼. 이거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사항이에요. IMF 때 우리나라 8%못 이겨서 뭐 무슨 평화은행, 뭐 동남은행 이런 거 다 묻어놨잖아.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위험한 데다가 대출을 엄청 해준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100만 원을 대출해 주려면 네 돈이 8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20만 원 있으면서 100만 원 대출해 준 거 오케이 좋아 굿이야. 근데 이놈의 새끼가 2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대출해 줬네. 나중에 그 100만 원 이제 환불해 달라고 다 한꺼번에 몰려들면 너 모자르잖아. 에이 그렇게 한꺼번에 올 일 없어.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8%를 맞춰야 된다고. 근데 여기 보세요. 적용 예시를 보면요. 주택담보대출이 50%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50%인가 봐. 근데 우리나라는 10%였다고, 아니 15%였다고. 그거를 15%로 늘렸어. 그래갖고 대출을 엄청 줄였죠. 그게 대출 총량 규제란 말이에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때 이때가 부동산 업향 총량 규제가 시작됐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게 우리나라 627 대출 총량 관리였어요. 자, 이거 이해 알겠죠? 8% 기준이었고 이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라고. 이러고서요. 90년에 상투 치고서요. 2015년까지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25년 동안 실제로는 한 20년 빠지고 10년 옆으로 기고 최근에 5년 동안 반등하. 이거 지금 2015년까지만이에요. 여기서 5년 더 옆으로 긴 다음에 한 최근에 5년 좀 올랐어.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너무너무 똑같은 거야. 최근에 봤듯이. 자, 그러면 방법이 뭐겠어요? 위험 가중 자산의 분모를 높였는데 이거를 오버되지 않으려면 10% 15% 가지 않으려면 얘도 분모가 올라가는 것만큼 분자가 올라가야겠죠. 얘도 5% 늘리고 얘도 5% 늘리면 똔똔이야. 그러니까 얘는 비례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변동이 없어. 근데 은행이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돈을 여기다가 메꾸냐고. 막 은행채 막 발행해야겠죠. 여기 어디냐 은행채. 은행채 것도 20%네. 국채 같은 경우는 위험 가중치가 없어. 왜? 부도날 일이 없잖아. 아니 한국은행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이 부도날 일 있어요? 미국 10년물이 부도날 일 있어요? 없죠. 국내 공공기관 채권 부도날 일 있어요? 있어요. 언제? 강원도 김진태 레고랜드 부도났잖아. 그래갖고 난리 났잖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국회의원이 지금은 도지사죠. 그 양쪽에 난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김진태 양난. 진태 양난. 양쪽에 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진태 양난이라니까. 자, 그래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그럼 그 당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1984년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동경의 쌍봉 월간 데이터. 최근에 5년 동안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35년 전에 여기서 사는 그 3억 주고 사는 집 있잖아요. 그 집주인 지금 양로원에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3억원에 살았는데 지금 올라갔고 7천만 원이야. 자, 여기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진하게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한국 코스피를 넣겠습니다. 서울. 자, 여기 서울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높일까요? 이거를 로고 차트로 바꾸고 이거를 조금 요 정도로 할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융자 총량 규제. 여기가 융자 총량 규제랑 미국의 리세션 구간 이렇게 넣고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넣을게요. 이렇게 기준금리 넣는 다음에 지표에다 넣으면은 여기 나오죠? 이거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 비를 좀 낮출게요. 안 중요하니까. 예, 그래도 이 정도. 자, 하여튼 1980년대부터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코스피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입니다. 30년 전이에요. 35년 전이구나. 지금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다 미국의 그 케이스 실러 지수 요겁니다. 케이스 실러 지수요. 여기 케이스 실러 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가 먼저 상투를 치고요. 일본이 90년에 상투 치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우리나라가 상투를 치고서 박살이 났어요. 일본은 20년 동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8년 빠지고 여기서 보시면 반등을 하거든요. IMF 때 바닥 치고 반등합니다. 왜? 미국이 먼저 바닥 치고 올라갔거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볼게요. 그 대신 일본의 327 대출 그 날짜랑 우리나라의 627 대출 날짜랑 3개월 차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라서 붙이는데 여기다가 붙일 건데 자, 볼게요. 여기다가 90년에 서울 아파트먼트 프라이스 인덱스를 이렇게 할게요. 보이시죠? 3월 다음에 10월이 상투고 우리나라는 6월 다음에 1월이 상투여야 돼. 지난달에 상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는 작년 10월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게 일본이 10월이니까 우리도 10월이다. 그거는 진짜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거고 그것보다는 327 대출 총량 규제 이후에 7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상승하다가 고점을 친 거랑 우리나라가 627 대책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다가 1월 달에 상투 친 거랑 그게 짝이 맞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서부터 나는 쌍봉을 만들 거야. 서울 아파트 쌍봉을 만들 거야. 나는 쌍봉을 만들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쌍봉 선생 이재명. 자, 오늘 주제 위험 가중치 25%로 상향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2억 원
동생이 3억 원인가 성을 바꾸면 안 되지. 그러면 2천억? 200억? 그다음에 2억 말고 100억 원. 정어리 TV의 백윤기인가 그 유튜버 있잖아요. 그분 나이 좀 있으신 분. 그분 아들이 100억 원이야. 그다음에 천은 누가일까? 천준호 국회의원 있죠. 천준호 그 사촌 동생이 1,000억 원이야. 예. 하여튼 위험 가중치 25%. 유승민 의원을 좋아하나 보다. 딸내미 위담이 예쁘니까는 또 야, 이 웃는 거 봐 이거. 2억 원. 91년 잃어버린 30년에 일본 BIS 8% 복잡한 농담이 아니에요. 이걸 때문에 망가졌다니까. 초비상 8% 이거. 일본이 부동산 대출이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야. 왜? 은행이 부도나가 생겼단 말이야. 왜? 위험가중치를 올려버리면 분모가 커지면 분모의 곱해지는 RWA를 줄여야겠죠. 위험 가중 자산을 줄여야겠죠. 그러면 대출을 줄여야지.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뭐예요? 기업 대출은 위험 가중치를 낮추겠대.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가중치를 올리겠대. 그러니까 돈의 물꼬를 기업으로 주식으로 부동산 쪽으로는 안 가겠다 이거야. 이게 부동산업 향 총량 융자 총량 규제를 했던 327 일본 대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작년 5,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기 전부터 대선하기 전부터 제가 우리나라 시책이 이렇게 할 것이다. 왜? 내가 일본을 연구해 보니까 그 나카무라 상이 했던 짓을 우리 위정자들이 그대로 따라할 거다. 근데 하나하나 진짜 따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위험 가중치 요거 25% 상향 검토 이걸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꺾일 것이다. 아니다. 위험 가중치를 백날 올려봐라. 부자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대출 안 받고 막 100억 1000억 지르고 2억 원도 금융위원장도 2억 원이지 않냐. 네. 그러면 아니다면 2번. 그 다음에 이 방송 때려쳐라 3번. 항상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숫자만 적어주지 마시고 뭐 사랑해 밥 먹었냐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